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그 판결의 부당성을 다투기 위한 항소심 항소 제기를 수사검사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라인의 책임자들이 모두 항소 제기의 뜻을 모으고 결재를 한 상태에서 대검에서 항소 제기 시한 7분 전에 항소하지 마라는 통보를 받고 결국 항소를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부당한 행위는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는 것은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미 수사검사들이 전부 반발을 하고 있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항소를 결재한 상태에서 항소 제기 시한 7일의 마지막 7분을 남겨놓고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그런 지시를 받았다면 명백히 직권남용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범인은 바로 검찰총장 대행을 하고 있는 노만석 대검 차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결정권자가 바로 노만석 차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만석 차장 검사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 추정되는 법무부 장차관에 대해서는 이미 내부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직권남용죄의 범인들은 바로 법무부 장관, 차관 그리고 검찰총장 직무대행임이 명백합니다. 검사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범죄 행위도 드러나 있고 범인들도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은 즉각 체포해서 구속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런 내용의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검찰은 수사권을 박탈함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글이나 올리고 찌질하게 놀고 있는 검사들, 앞으로 검찰청이 없어지고 나서 그대들에게 어떤 수모와 어떤 역사적 판단이 내려질지를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보면서 느낀 점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판결은 오로지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충실히 보장해 준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교도소에 이미 상당 기간 복역을 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정말 돈벼락이 떨어지는 벼락부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에서 이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추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재판 과정을 진행해 왔는데 그 판결 과정에서 배임의 액수가 산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임죄는 해당되나 50억 원 이상의 피해액이 산정되어야 하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율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또 배임이 성립되기 때문에 배임의 산물인 돈을 나눠 갖기 위해서 이 사업이 성공하면 200억 이상을 배분해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도 뇌물죄에 해당되지 않고 이것도 배임의 사후적인 배임액의 그 분배 과정에 포함된다 이런 내용으로 무죄 판결을 했을 뿐이지 이 내용 자체는 전부 불법행위임이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요구를 합니다. 지금 판결문에는 2015년 8월에 범죄 행위가 완료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2018년 3월까지 재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범죄 행위의 가담 내용은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성남시 수뇌부가 이 결정을 했다는 내용이고 이것은 결국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의 불법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소멸시효도 아직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남시에서는 이자들을 상대로 즉 이재명,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을 상대로 7,800억 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런 소송을 통해서 법원에서는 배임 액수를 형사적으로는 산정하기 어렵다고 하니까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하도록 해서 이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저수지 어딘가에 보관되었을 돈을 빨리 찾아내도록 적어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대통령의 재판이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민사소송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당장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일당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정청래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합니다. 통상적으로 100일이면 기자회견도 하고 향후 자신의 그 포부를 밝히는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의견을 밝히기도 합니다만은 최근에 정청래 대표가 워낙에 많은 일을 저지르고 당나귀 신세가 되어서 결국 기자회견도 못하고 유기견 보호센터로 갔다고 합니다. 저는 정청래 대표가 유기견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서로 눈을 마주치는 사진을 보고 참 느낀 게 많았습니다. 아, 내가 어제는 당나귀 신세였지만 오늘은 이 유기견 신세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겠다고 그 수없이 공언을 하면서 국민들을 겁박하고 야당을 탄압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온갖 험구를 들이대면서 오로지 개딸들의 신임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 이 꼴이 된 겁니다. 그러니 정청래 대표는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는 정치적 포부가 커서 대표도 연임을 하고 차기 총선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큰 뜻을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미 차기 대표는 김민석 총리에게 넘어간다고 지금 말이 많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치를 바로 해야 그나마 자리를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힘을 너무 겁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국민이 당신을 버리게 되는 길입니다.